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도양의 연안국가이기도 합니다. 정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이며 미얀마 군사정권이 20년 만에 실시하는 총선거를 앞두고 국기와 정식 국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전의 국명은 미얀마 연방이었으며 1988년 미얀마로 개칭하기 전에는 버마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공식 호칭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국, 영국 등 꽤 많은 국가가 지금도 버마로 부르고 있으며 BBC로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칭이었던 버마는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민족인 버마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민족을 아우른다는 의미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꾼 것이지만 미얀마라는 표현은 어원도 결국 버마이기 때문에 다민족성을 표방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부친인 아웅산은 반영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30인의 동지와 함께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버마로 돌아와 1942년부터 44년까지 일본의 편을 들어 영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나 1945년부터는 영국의 편으로 돌아서 일본을 대상으로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버마는 다시 영국령이 됩니다. 아웅산은 영국으로 가서 버마의 독립을 요구하고 1947년 2월 소수민족들과 함께 영국과 팽농조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버마는 자치공화국이 됩니다. 문제의 팽농조약에서 아웅산은 친주와 카친주 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의 협력을 얻어 버마를 자치공화국으로 독립시키는 대신 이들 민족의 자치 및 독립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합니다. 이를 6조에 남겼습니다. 소수민족의 수가 적음에도 자치권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갈아탄 아웅산과는 달리 소수민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국에 협력해서 일본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축국에 협력하지 않았으므로 영국에 협력했다는 명분이 더 많았고 그래서 인도가 그랬던 것처럼 조약에 따른 독립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웅산은 불과 5개월 뒤에 암살당하고 이후에 버마 군사정권은 소수민족의 자치 및 독립 요구를 묵살합니다. 군부에게 제대로 기만당한 소수민족의 불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나왔지만 일단은 무장투쟁이 아닌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7조에 따라 버마 연방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로힝야족은 인구수가 많아서 영향력이 컸는데 미움을 받는 입장인데도 처신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신생 버마 연방의 내각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우누 총리는 어떤 가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에 신임 유지하는 것으로 벅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사회주의자인 아웅산의 정치적 동지였던 내윈이 1962년 3월에 벌인 군사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하면서 강제로 해결됩니다. 내윈은 서방과의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고 그 조약에서 팽농조약도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지배 시절에 플랜테이션 농장에 흩어져 있던 로힝야족에 강제로 소개되어서 아라칸 지역으로 몰아넣어졌고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소수민족은 무력으로 토벌이 됩니다. 1962년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 미얀마 내 모든 권한들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미얀마 헌법상 미얀마군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총사령관이고 대통령과 총리는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나 미얀마의 자유선거를 제도입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개헌을 막기 위해 개헌을 저지할 만한 의석 25%를 군부가 임명을 합니다. 심지어 미얀마는 헌법 40조에 비상사태 시 군 총사령관에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아예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의 군사 독재 기간은 1962년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세운 이후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기 전까지 무려 53년간이었습니다. 그나마 1988년 군부의 독재에 대항해 일어났지만 군부는 유혈 진압으로 대응, 당시 미얀마 시민 3천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만여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도 88 항쟁의 결과로 내윈이 실각하고 사회주의가 철폐되면서 잠시 민주화의 바람이 불며 1990년 자유총선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연방이 버마족만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 국명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생 군부 세력들은 자신들의 국민통일당이 선거에서 패하는 결과가 나오자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독재 정치를 펼치며 시위의 성과도 일장춘몽이 되어버렸고 2007년도에 성녀들을 필두로 또다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나 이마저도 유혈 진압으로 실패를 합니다. 이로써 미얀마의 자유총선이 다시 치러질 때까지 22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것마저 반쪽짜리였으며 결국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내전 사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위민 대통령이 감금되고 전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민주진영과 변방 소수민족들이 합세한 동맹 세력이 쿠데타 정권의 무력 대항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표방한 국민통합정부라는 명칭에서도 쿠데타 정권에 맞서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뒤에도 오랜 기간 군부에 좌지우지되던 미얀마의 국가 운명이 또다시 시련의 갈림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쿠데타의 주역인 민 아웅 훌라잉 국방부 총사령관은 현재 그가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진영은 거의 와해돼 버렸습니다. NLD 진영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전체 476개 선출 의석 중 39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으나 오히려 총칼을 든 군부 세력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총선 패배에 따른 불만이었습니다. 군부는 유권자 명부가 조작됐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심지어 훌라잉 총사령관은 특정 상황에서 헌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언급으로 쿠데타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쿠데타에 반발하여 가두 시위에 나섰으나 군부 세력은 강경 진압에 나서는 등 가혹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시민들의 시위라고 해야 냄비를 두드리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정도였고 공무원들은 불복종 운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군경은 진압 양상은 참혹했습니다. 시위대를 대거 체포하는 것은 물론 발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 미얀마 참상을 알리려는 외국 기자들에게도 조준 사격을 퍼부었고 시위대 거점 마을에서는 드론을 동원해 주민들의 위치를 파악한 뒤 수류탄을 터뜨리거나 로켓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쯤이면 학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따돌림의 대상이던 소수민족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주진영의 시민저항군에 합수해 쿠데타 세력에 공동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경 지역을 떠돌던 카렌족, 카친족, 아라칸, 샨족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 소수민족의 무장병력은 국민통합정부라는 대의명분의 기체 아래 쿠데타 정부군과 도처에서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로서는 미얀마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기존 정부에서는 시민저항군으로서 군부 쿠데타를 청산하려면 소수민족들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입니다. 군부의 박해를 피해 밀림으로 피신했다가 소수민족 캠프에 합류해 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미 시민저항군의 무력 투쟁은 가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카렌족 방위군이 한때 태국 국경과 인접한 군부 소속의 전초기지를 점령하는가 하면 서부 접경지역에 근거지를 둔 친족 방위군도 야간 교전을 벌여 정부군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카친족 무장단체가 지상 공격을 감행하던 군부의 무장 헬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 정부군 내부의 균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탈행에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며 쿠데타 이후 육군에서만 이미 수백 명이 탈행해 저항 세력에 합류했으며 공군에서는 장교를 포함해 80여 명이 부대를 이탈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군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급자들의 경우 바나나 껍질로도 허기를 채울 만큼 군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점도 정부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결국 군부의 쿠데타 사태가 본격적인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미얀마 사회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 세력은 나름대로 국민통합정부를 선포하고 자체 군사조직인 시민저항군을 조직하는 등 발빠른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저항군에서 더 나아가 소수민족 무력조직까지 망라하는 연방군을 창설한다는 계획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전면적인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대두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진영과 소수민족의 국민통합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감신사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꽉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주변 국가들의 모임인 동남아 국가연합의 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내정이기에 다른 나라가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반발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0년간에 걸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조금씩이나마 성장했던 미얀마 경제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활도 피폐해져 가고 있고 미얀마의 국운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